네, 기억하시죠? 강용석 변호사가 너 고소라면서 홍보하는 포스터를 실었는데 이제 창과 방패가 바뀐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물론 형사고소는 아니지만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왜 1억 원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한 것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소송을 금요일 날 접수시킨 건가요? 그렇습니다. 6일 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소송 가액은 모두 1억 100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은 이 강용석 변호사가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온 문제점, 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그렇죠.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했다라는 게 박 시장 측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강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계속해 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가 1억 100원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를 배상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일단 1억 100원이란 그 액수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일단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코 다치는 바람에 이제 의원직을 내놔야 됐고 이번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한 건데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 강용석 변호사가 당시 이제 의원 시절이죠. 의원 시절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건 이 박주신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MRI를 촬영하고 명예훼손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연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검진을 했었죠. 근데 공개 검진을 한 결과 그 당시 찍었던 MRI 필름과 박주신 씨가 애초에 병무청에 제출했던 MRI는 동일한 사람의 MRI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MRI가 바뀌어졌다라는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이 강용석 의원의 주장이 틀린 것으로 판명돼서 의원직을 사퇴했는데 지금 제기한 주장은 이겁니다. 네. 애초에 병무청에서 제출했던 MRI, 그 다음에 그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했던 MRI, 두 MRI가 동일한 것은 맞지만 애초부터 그게 주신 씨가 아닌 다른 제3자의 MRI였다. 이게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일단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반응을 기자들한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소송할 필요도 없다. 영국에 가 있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당장 서울로 돌아와서 법정에 서면 그래서 확인시켜주면 뭐 소송 끝까지 갈 필요 없이 내 돈 1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보통 이렇게도 하나요? 뭐 그런 경우는 사실 없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예전에 방송 중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박주신 씨가 한국 와서 법정에 서기만 하면 내가 그 세계여행비 5천만 원 대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억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네. 강용석 변호사 얘기가 맞든 틀리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일단 박주신 씨가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는 것이죠. 네. 증인 채택이 됐는데 지금 박주신 씨가 어디에 있는지 박원순 시장 측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소환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박원순 시장께 아쉬운 건 박주신 씨가 와서 한번 검증만 해주면 만약에 이게 정말 잘못된 의혹 제기를 하게 되면 그럼 박원순 시장은 모든 의혹에서 자유롭게 이제 시정 활동을 전념할 수 있는데 네. 왜 박주신 씨의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아서 소환을 안 하는지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조금 박원순 시장께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이동. 추가적으로 아쉬운 대목은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대선 주자로 지금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는 이 실제 정치인이 이 법정에서만 뭔가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좀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다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통하고 자신의 주장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기보다는 법정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사실 대선 주자급 정치인으로서는 썩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닌가. 물론 자신이 억울한 측면이 물론 있겠죠. 하지만 국민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안이라면 조금 더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이해를 구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영국의 아들이 유학 간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서울시장이 내 아들 어디 있다고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1억 원 소송이면 1억 원이고 2억 원이면 2억이지 왜 1억 100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관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1억 아래면 단독 판사 관할이고요. 네. 2억이 넘으면 부장 판사와 배석 판사가 아니라 합의부 관할입니다. 네. 1억에서 2억 사이는 단독 판사긴 한데 경력이 짧은 단독 판사가 아니라 부장 판사가 직접 관할하는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단독 판사란 뜻이 보통 혼자 재판하는 법정을 보면 예. 판사 세 분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란 뜻인가요? 그렇죠. 혼자 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1억 아래가 되게 되면 네. 그 혼자 재판하는 판사 자체의 경력이 굉장히 10년 아래쪽에 네. 경력이 좀 적은 짧은 판사가 그 단독 판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박원순 시장은 그걸 좀 피하고 싶다는 거죠. 경력이 많은 부장 판사한테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서 아마 1억을 넘기기 위해서 1억 100만 원을 속가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1억 100원이요. 예, 100원. 1억 원 플러스 동전 하나 100원인데
자, 그런데 뭐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용석 변호사의 악연이 어제 오늘 된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함께 손잡고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어쨌건 그동안 강용석 변호사는 줄곧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말을 내놨습니다.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확인합니다. 두 분이 사실 예전에 같이 일하고 좀 가깝지 않으셨었나요? 가까웠죠. 근데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됐죠? 제가 그분의 위선을 목격해가지고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걸 떡 차리고 나가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하여간 재벌들한테 돈을 왕창 받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걸 굉장히 제가 뭐라 그랬거든요. 저에겐 무슨 얘기가 이제 재벌들한테 돈을 왕창 받아냈다. 그게 뭐예요? 사실 그 강용석 변호사는 네. 그 참여연대 경제혁신센터에서 네. 그 활동을 했었고 네. 또 박원순 시장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내고 네. 사실상 그 주도적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네. 강용석 변호사 집중적으로 박원순 변호사를 공격할 때 네. 대표적인 것이 참여연대를 하면서 네. 8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기업들로부터 쉽게 해서 땡겨서 네. 그 어떤 뭐 좋은 일에 쓴다고 하지만 네. 그렇게 대기업을 비판하는 변호사가 많은 그 기업의 돈을 받아서 쓰는 걸 보고서 자신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심지어 배임 횡령까지도 법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예전에 참여연대 등을 통해서 재벌을 공격하고 뒤로는 재벌의 후원금을 받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 이어서 서울시장이 된 이후에도 뭐 구청장 사회 갈등 등에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네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신현희 강남구청장과 박원순 시장 간의 그 한전 부지 갈등을 놓고 이게 다 박원순 시장이 무능해서 생긴 일이다 이런 논쟁 자체가 네. 그런 또 비판을 하는가 하면은 메르스 사태 때 그 한밤 긴급 기자회견을 박원순 시장이 한 걸 놓고도 네. 그 무슨 선포만 해놓고 준비도 제대로 안 해놓은 게 네.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이냐 이렇게 네. 계속 그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고 그런데 이 강용석 변호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랜 인연이 또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장인 장모의 관계까지 치면은 네. 글쎄 이렇게까지 갈라져야 되느냐 싶을 정도네요. 네, 그 장인 어른인 그 윤재기 전 의원은 네. 아시다시피 그 30년 넘도록 네. 박원순 시장을 후원해온 선배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장모, 강용석 변호사의 장모인 홍명희 씨는 그 아름다운 가게, 네. 아름다운 재단의 부설기관인 네. 아름다운 가게의 공동대표로서 역시 박원순 시장과 아주 긴밀한 관계인데 네. 바로 이러한 강용석 변호사의 집중적인 공격 때문에 사실 장인 장모 관계가 좀 소원해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선배고 물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중퇴하고 단국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만 서울대학교도 선후배 사이고 참여연대 시절에 같이 한솥밥을 먹었고 어쨌건 두 사람이 이런 인연이 악연으로 갈라진 것까지는 보았는데 어쨌건 다시 한번 공수가 바뀌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1억 100만 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가려지겠죠. 이 관련된 것. 근데 이런 것들 입증의 의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입증을 해야 되나요? 강용석 변호사가 입증을 해야 되나요? 명예훼손 소송 같은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가 박원순 시장이기 때문에 네. 박원순 시장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네.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네. 검찰이 입증 책임이 있게 되겠죠. 자, 강용석 변호사 요새 뭐 뉴스에 꼬리를 무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너 고소라는 그 포스터 한 장으로 이 변호사 홍보까지 많이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소송을 당해서 여러 가지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